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전장 우리가 우려했었던 바이오의 큰 등락은 있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이제 장중의 변동성은 컸지만은 바이오에 대한 충격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오후장 대해서는 지수가 또 살아나는 모습들 연출되었는데요. 그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장에 대한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전장의 시장의 조정은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발표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3분기 GDP 성장률이 0.4%대로 연내 2%도 힘들다라는 시장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둔화에 대한 발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조정을 만들어내긴 했었는데요. 장후반 때의 증시를 확인해 보시면은 그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 주가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의 지수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크게 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장 초반 때 특히 오전장에 이 모든 하락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장중 반등은 오후장에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분봉 상태에서 오전과 오후장, 그러니까 V자 반등으로 반등이 연출된 모습인데요. 자, 우선은 지수 전체적으로 이 경기 동향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하향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바이오 종목이 없었다라면은 시장에 좀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오후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반등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해서 V자의 형태라도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오전장의 GDP 하락이 사실은 이 GDP에 대한 현재 시장, 현재 경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4분기 또 내년 분기에 경기에 대한 개선점으로 해서 시장이 극복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 발표된 GDP의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소식은 사실 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았다,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경기 하방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하방이라는 걱정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해석하자 이야기 드리겠고요. 증시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어제와 오늘의 위치가 아니라 내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시 앞으로 올라가는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실적도 그랬고 또 종목들도 이렇게 극복이 되었다. 자, 지수가 올라오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락했을 때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소외되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올라오면서는 IT 주도로 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IT 주도로 해서 아래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래꼬리 만들면서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IT 종목들이 모두 다 동반 반등을 했어요. 특히나 반도체, 오일리드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좋았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GDP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경기 동향 발표 나왔던 GDP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었던 거는 이번에 3분기에서 0.4%대로 해서 우리가 기존의 3%대부터 꾸준히 하락하면서 2%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올해 연말까지 2%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2%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연내 2% 유지하기 위해서는 4분기의 이 성장률이 1%대까지 유지를 해야지만 연내 2% 성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 부분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지금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장 3분기, 당장 4분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섹터는 이 건설 투자 쪽의 GDP 성장률입니다. 일단은 2분기 때까지 차츰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 3분기 이번에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이전에 관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 분양에 대한 물량들이 작년부터 나온 물량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물량들의 추가적인 건설 현장은 많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 건설 경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건설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정책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건설 투자에 대한 GDP 성장률 회복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건설 투자에 대한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고용 인구가 창출되고요. 고용 인구가 나오게 되면은 그 고용에 인해서 민간 소비도 살아나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 자, 그런 해석 때문에 지금 당장 3분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앞으로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개선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동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경기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 보셔야겠어요?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건설 3분기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건설 경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시장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왔던 거는 IT였지만 다시 한번 건설 경기,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 관련된 종목들 보자. 그래서 최근에 신저가가 나왔던 GS건설, 뭐 그 밖에 건설 기자재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따라가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IT의 변곡점이 나왔다라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왔어요. 역대 최저 이 실적 동향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오히려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은 동일합니다. 3분기 어제와 오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내년에 낸드 플래시를 비롯해서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하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우선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전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음봉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그런데 장이 마칠 쯤에 보면은 양봉으로서 지수가 마감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지금의 실적보다는 내년으로 갈수록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발표된 실적에 대한 조정보다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 전환을 보셔야 된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추세에 대한 조정 라인대가 본다라면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이 75,000원대 라인까지 만약에 조정이 되어진다라면은 땡큐한 자리다. 근데 그 이상의 자리에서는 추세 전환,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은 올해 6월 달에 만들어냈던 저점 하단 라인대를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하는 기조를 확인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IT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실적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내년에 풀릴 수 있는 MLCC에 대한 수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관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시장 주도 계속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강조드린다면 당연히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 OLED.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일찍이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삼성전기의 주가 추이도 상당히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10만 원 이하에서는 이 절대적으로 매수 구간이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12만 원 가격대까지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삼성전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이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면은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선은 테슬라 모터스가 시간외에서 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는 뉴스와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뭐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뭐 코스모 신소재, 기타 등등의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테슬라 모터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ESS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계감이 있을 수 있는 섹터인데, 물론 이제 해외 기업이 오게 되면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부분들이 연출이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까지 ESS 화재 사건 때문에 소재 기업들까지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아니었다. 뭐 일단은 부품에 대한 원인은 있었겠지만은 소재 기업들은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모터스가 ESS에 대한 시장을 갖고 오는데 오히려 반등이 나왔다. ESS 화재 사건에 대한 영향은 이제는 더 이상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 자신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한 준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경기 우려보다는요,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으로 증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를 또 한번 이야기 드리겠는데 오늘 장에서도 사실 강했었습니다. 자, 양자 암호학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일찍이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이 표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장에 대한 모멘텀이 단발성이 아니라
내일장도 또 연속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표적인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네 종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관련된 종목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자, 제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들었을 때 이 뉴스와 함께 움직임이 컸었었죠. 이때 당시에 우리넷이 움직였을 때 SK텔레콤이 이 양자 암흑 통신에 해서 유럽과 미국의 시장 진출이 빠르다라는 소식을 그 전날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크게 급등을 보였었고요.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냐면요. 이 양자 암호 표준화에 대한 기대감은 장기적으로 국가 정부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 암호 통신에 SK텔레콤, 삼성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도 연속적인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 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좋은 종목들은 우리는 그리고 우리로 이와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는요.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이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연속성입니다. 자, 내일 LG화학 실적 발표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LG화학에 대한 실적 추이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경험했지만은 지금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되는 업황에 주목하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LG화학도 저점 인식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시장 진입하셔도 좋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